요즘 미국이 금리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어. 미국이 금리 올리면 가지고 있던 S&P 500이나 나스닥 100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아니면 S&P 500 ETF 매수하려고 했었는데 금리 오르면 어떻게 해야 돼?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줄게. 영상 끝까지 보면 아마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이 잡힐 거야. 이번 영상부터 슬라이드를 공유할게.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고정 댓글 보면 링크 있을 거야.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해. 미국 연준이 금리 올릴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게 뭐 나한테 영향 있어? 이렇게 그냥 넘기는 사람들 많잖아. 근데 그거 영향 있어. 우리 같은 한국 개미가 미국 주식에 넣어둔 돈이 얼마인지 알아? 300조 원이나 된대. 사상 최대 기록이래.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이 66조 원이라는데 5배 좀 안 되는 돈이 지금 미국 증시 한복판에 들어가 있대.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미국 주식 하나쯤은 들고 있을 거야. 미국에 가 있는 우리나라 돈 300조 중에 내 돈도 있다는 말이야. 미국 금리 이야기 나올 때도 아마 대부분 신경 안 썼을 거야. 그런데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하나쯤이라도 들고 있다면 미국 금리에 발목 잡힌 거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들고 있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미국 상장 ETF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그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해. 영상 끝까지 보면 미국에 가 있는 내 돈, 미국 ETF 어떻게 할지 방향이 정해질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정하려면 일단 금리와 주식의 관계를 잘 알아야겠지? 내가 진짜 알기 쉽게 설명해 볼게. 잘 들어봐. 금리가 오르면 주식은 떨어진다. 교과서 같은 이야기래.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이야기일 텐데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지는 아마 잘 모를 거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금리가 높아지면 떨어질지도 모르는 주식을 굳이 들고 있을 이유가 없겠지. 금리가 높으면 그냥 은행에 돈 묻어놔도 이자가 붙어 내 돈이 계속 불려지니까. 그런데 이게 금리가 몇 프로 오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해.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모든 법칙에 예외가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한테는 맞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 2022년 미국이 금리를 4.25%나 올릴 때가 있었어. 돈이 은행으로 몰리니까 S&P 500 지수도 엄청 빠졌겠지. 그해 10월 기준으로 보면 S&P 500이 25%까지 빠졌었어. 그런데 그 시기 동안 S&P 500을 들고 있던 한국 투자자 대부분들은 손실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 들고 있던 종목에 따라서 벌었다는 사람도 있었고 본전치기 했다는 사람도 있었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미국 주가는 분명히 떨어졌는데 내 원화 계좌엔 수익이 있다. 뭔가 이상하잖아. 이 모순에 대해서 설명해 줄게. 그러면 금리가 올랐을 때 내 미국 ETF를 팔지 말지에 대한 선택에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야. 내가 가진 ETF에 금리가 영향을 주는 건 크게 두 갈래라고 보면 돼. 수도꼭지를 예를 들어서 금리라는 밸브를 열어. 그럼 수도꼭지 두 개에 동시에 물이 막 나온다고 생각해봐. 자, 첫 번째 수도꼭지. 실적이 주가에 선반영됐다.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됐다. 이런 말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야. 이게 핵심인데 주가가 결국 이 회사가 앞으로 벌 돈을 지금 가치로 미리 당겨와서 매긴 값이잖아? 말이 좀 어렵지?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를 30만 원에 샀다고 칠게. 근데 그게 1년 뒤에 30만 원 그대로인 걸 원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 그게 40만 원이 되고 50만 원 이상 되길 원하면서 사는 거잖아. 오를 거 상상하면 막 기분도 좋고 그렇잖아. 그럼 이 상황에서 금리가 1%라고 가정해볼게. 그럼 은행에 30만 원 넣어놔봐야 1년 뒤에 30만 원에 1%. 3,000원 버는 거야. 그럼 삼성전자를 사는 게 낫잖아. 오를 수도 있으니까. 3,000원 벌자고 은행에 그냥 묻어두는 사람 많이 없을 거야. 근데 이해하기 쉽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 금리가 20%라고 쳐. 그냥 예를 든 거야. 금리 20%면 전 세계 대공황 오고 난리 났어. 그냥 예를 든 거야. 은행에 30만 원 넣어놓으면 1년 뒤에 이자가 6만 원이 불어나 있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인간은 누구나 심리적인 안정감을 원하니까. 내 돈 30만 원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주식을 살래? 1년 뒤에 신경 안 써도 20%씩 불어나 있는 은행에 돈 넣어둘래? 물론 야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주식하겠지. 근데 우리는 야수 아니잖아. 대부분 주식 투자하지 않고 그냥 돈 묻어놔도 되는 은행으로 돈이 몰리겠지?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 앞에서 1년 예를 들었지만 그게 4년이 되고 5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30만 원에 20%가 5년 동안 복리로 쌓이면 내 돈이 74만 원이 넘게 되어 있네. 5년 동안 은행에 넣어두기만 했는데 돈이 2배가 넘게 되어 있잖아. 3천만 원이면 어떻게 되겠어? 7,400만 원이 넘는 거야. 그럼 떨어질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주식을 들고 있을래? 은행에 돈 넣어둘래? 우리는 누구나 안정감을 원하니까. 돈이 은행으로 몰리겠지?
그리고 또 있어. 금리가 오르면 지금 적자인 먼 미래에 돈을 벌 회사들 주가가 먼저 빠지는 거야. 기술주, 성장주 이런 거. 안 그래도 주식 때문에 불안했는데 그거 팔고 은행에 돈 넣으러 가는 거지. 지금 내가 이름 대기는 그렇지만 우린 알고 있잖아. 우리 마음에 그 회사 불안하잖아. 이번엔 두 번째 소도국제에 대해서 설명할게. 또 이해하기 쉽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볼게. 우리나라는 금리가 5%야. 근데 미국은 금리가 20%야. 그럼 금리 높은 미국으로 다 달려갈 거잖아. 달러 사려고 다 갈 거잖아. 나도 갈 거야. 지금은 1,500원 정도의 1달러 하는데 명절 되면 과일 가격 막 오르는 것처럼 달러 가치가 올라가겠지. 왜 명절 되면 평소 5,000원 하던 배가 10,000원 하고 그러잖아. 1달러 사려면 지금은 1,500원 정도 되는데 서로 사려고 하다 보니 1,500원, 1,600원, 1,700원 막 올라가겠지. 이렇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 환율도 같이 올라갔지만 주식은 빠졌어. 딱 비슷한 상황이 앞에서 말한 2022년이야. 미국 연준이 금리를 4.25%나 올렸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S&P 500이 그에 19%나 빠졌었어. 근데 같은 해 환율이 연초 1190원에서 가을엔 1440원대까지 20% 넘게 뛰었거든. 그러니까 ETF에서 19%를 잃어도 원화 환산에서 손실이 확 줄어든 거야. 특히 환율 제일 높던 시기가 9월에서 10월인데 10% 정도만 빠진 종목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환율이 20%가 올랐으니 오히려 수익이 나기도 했어. 환율이 방패 역할을 한 거지. 지금 시장 분위기가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고 있어. 미국 5월 물가가 작년 대비 4.2%나 올랐고 전쟁 때문에 휘발유 같은 에너지 물가도 올랐어. 그런데 또 이 와중에 고용도 늘었다네. 4월 대비 5월에 취직한 사람이 17만 명 정도가 늘었대. 야, 미국 부럽다 야. 17만 명이 없던 월급을 받으니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할 거잖아. 미국은 지금 17만 명이 추가로 행복해졌는데 연준은 왜 금리를 올릴까? 아, 질문 좋았다. 이해하기 쉽게 단순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 우리 집 살 때 대출 받잖아. 미국도 집 살 때, 집 렌탈할 때 대출 받고 하겠지.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이자 내는 게 부담스럽겠지? 그럼 마트 2번 갈 거 1번 갈 거고 사고 싶은 게 있어도 몇 번 참겠지. 그러니까 소비자 수요가 줄어드니까 물가가 막 오르진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짧은 기간에 물가가 오르는 게 왜 안 좋냐면 물가가 올랐다는 이야기는 소비가 많아졌다는 이야기고 소비가 많아졌다는 이야기는 사람들 벌이가 좋아졌다는 이야기겠지. 그런데 사람들이 벌이가 좋아졌으니 또 소비를 할 거고 그럼 또 물가가 오를 거고 이런 사이클이 몇 번씩 돌아가 물가가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면 결국 경기 침체가 오는 거야. 근데 여기에 금리를 올리면 찬물을 확 들이붓는 거야. 대출금리 올려서 돈을 덜 쓰게 만든다는 작전인 거지. 그래서 미국 연준이 금리 올린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게 그거야. ETF를 팔지 말지를 결정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 S&P 500 기준으로 PER을 한번 보자. PER은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진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PER이 뭐냐면 기업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주가가 몇 배 수준인지를 보는 건데 1957년 이후 S&P 평균 PER이 18배 수준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25배 정도라니까 그 가치에 비해 높게 평가되고 있다는 말이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매달 100만원 버는 치킨집 권리금이 1,800만원이었는데 매달 버는 돈은 똑같은데 2,500만원이 된 거나 마찬가지야. 결론을 내기 전에 이 세 가지를 먼저 기억을 하자. 첫 번째, 아까 말한 환율인데 지금 1달러에 1,500원이 넘어가면서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야. 앞에서 2022년 예를 든 것처럼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ETF가 내려가도 환율이 어느 정도 방패 역할을 해줄 수 있어. 그리고 두 번째,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는 알아서 체력 관리를 해. 무슨 말이냐면 수익이 안 좋아진 부실 기업은 빼고 수익 잘 나는 우량 기업을 계속 넣어서 교체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지수가 계속 오르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앞에서 얘기한 삼성전자 30만원처럼 주식을 산다는 건 미래에 돈 벌 걸 기대하고 사는 거잖아. 그래서 현재 주가가 미래 가치를 반영한다고 하는 거야. 금리 올린다는 뉴스가 나오고 막 팔았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이미 마이너스인데도 막 서둘러 손절을 했어. 근데 또 금리 내린다는 전망이 나오면 실제로 금리를 내리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막 오르고 그래. 그러니 지금 막 던지거나 막 사지 말고 이런 전략을 써보는 건 어떨까 싶어. 연준 금리 발표 전에 투자한 ETF 전체 금액 대비 현금 10%에서 20% 정도를 들고 기다려. 현금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현금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냥 기다려. 지금 들고 있는 주식 팔아서 현금을 만들라는 이야기는 아니야. 만약 단일 종목이나
ETF 매수할 스케줄이 있다고 하면 그걸 사지 말고 현금 들고 있으라는 이야기야. 그리고 연준 금리 발표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아. 다른 영상에서도 계속 하던 이야기인데 한 번에 다 몰빵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분할 매수하는 거야. 파는 것도 마찬가지야. 정기적으로 분할 매도하는 거야. ETF 같은 경우 1개월 이상 기간을 벌려놓고 정기적으로 매도하는 게 좋아. S&P 500은 500개, 나스닥은 100개의 우량기업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어서 그 자체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리고 S&P 500이라도 환해지형과 언해지형을 섞어서 매수하거나 갈아타는 것도 방법이야. 환해지형은 환율 변동은 무시하고 S&P 500의 상승이나 하락만 따라가는 거고, 언해지형은 환율 변동하고 S&P 500 상승 하락 모두 따라가는 거야. 환해지형은 보통 ETF 이름 뒤에 H가 붙고 언해지형은 UH가 붙어. 미래에셋의 경우에는 타이거 S&P 500 뒤에 H가 붙어 있는 게 환해지형이고, 타이거 S&P 500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게 언해지형이야. 미래에셋도 그렇고 다른 증권사도 모두 언해지형이 기본이라서 UH가 없는 경우가 많아. 환율이 변동되는 조건은 연준 금리 발표 영향에도 있지만 다른 무수히 많은 이유가 있거든. 그래서 예측하기 힘드니 환해지형과 언해지형 나눠서 담는 것도 방법인 거야.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다? 미국 금리 오른다고 가지고 있는 ETF 다 팔아라는 정답이 아니야.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18일 새벽 3시에서 4시에 미국 금리가 발표될 거라고 해. 위에서 내가 말했던 거 잊지 말고 관망하고 결정하자. 댓글로 질문 주면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답변할게. 와, 내가 생각해도 오늘 설명 좋았다.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